첫 문제 152번 풀라고 보니까 얘가 약간 지저분하네. 그래서 일단 154번부터 들어갈게요. 자, 154번 풀 줄 알아? 안 풀어봤나? 자, 154번은요. 이거를 이용하면 되죠. 뭘 이용했냐면 저번 시간에 여러분한테 얘기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n제곱분의 fx 얘가 a다 라는 식이 있으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a가 된다는 건 얘네들이 동차식이고 최고차항이 a라는 거니까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a고 x의 n제곱이 이러한 함수가 fx라는 게 주어진 거다. 그리고 두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n제곱분의 fx가 b라는 이런 식이 주어지면은요 가장 높은 차수가 m제곱항이 된다라는 거야. m제곱보다 낮은 항이 여기에 있으면은요 여기가 어떤 상수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가장 낮은 차수가 x의 m제곱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항의 개수가 b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요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fx를 ax의 n제곱으로 시작하고 가운데 몰라 마지막은 bx의 n제곱으로 끝나는 이런 함수가 된다는 걸 여러분이 조립을 하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n이 이렇게 자연수 n이 주어져 있거든. 그랬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하면 fx는요 2차식이 될 수도 있고 3차식이 될 수도 있고 4차식이 될 수도 있고 그럴 거야. 자, n이 자연수니까 첫 번째 n이 1이 되면 저 조건이 어떻게 되겠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x분의 fx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이 6이라고 써 있는 거야. 그러면 요게 몇 차식이 돼야 될까, 서윤아? 2차식. 개수는? 그래서 얘가 6x 제곱 얼마 이런 식이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식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1제곱분의 fx가 4라고 돼 있잖아. 그지? 그럼 이걸 보면은요 fx라는 식은 가장 차수가 낮은 식이 1차식이고 개수가 4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를 요쪽으로 넘기면 fx라는 식은요 4x 세제곱 그리고 요거 넘어가서 플러스 3x 제곱 그리고 마지막 항이 플러스 4x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n이 1일 때는 fx가 얘가 돼야 되겠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요 f 얼마? f1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거든. 그럼 이때 f1은 11이 되겠네. 자, 두 번째 n이 2가 되면 어떻게 될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x 세제곱 플러스 1분의 fx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이 6이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그럼 역시 얘가 민영아 얘가 몇 차식이야? 개수는? 여기가 6인데? 6 이렇게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x 제곱분의 fx가 4가 되니까 fx는 점점점 성민아 그리고 마지막이 4x 제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걸 넘기면 fx는요 10x의 세제곱 그리고 요게 넘어가는데 무조건 x제곱은요 4x 제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최저차. 중간 거 그냥 무시하는 거지. 여기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x 세제곱엔 개수만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이건 넘어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서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때 F1은 14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n이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4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3보다 크거나 같아서 얘네들의 차수가 딱 1만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최고차항, 얘는 최저차항인데 얘네들이 차수가 하나 차이니까 항이 딱 2개밖에 안 나와. 그래서 문제를 보면 저거 보고 fx는요, 야 n이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4차 이상의 식일 거 아니냐. 그럼 얘는 무시해도 된다고. 그래서 fx는요 6x의 n 플러스 1제곱이 되는 거지. n 플러스 1이 4차 이상이니까 저 앞에 건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3차 이하는 그리고 n이 3보다 크면 이게 최저차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더하기 4x의 n제곱 꼴이 되는 거지. n이 3 이상이면 무조건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무시하고. 그래서 f1은 이때는 10이 되니까 f1은 이렇게 세 가지 값이 나올 수 있는데 n이 2일 때 14가 최대값이 되는 거지. 이렇게 깔끔하게 풀어주셔야 돼. 네. 깔끔하게 떨어지는 문제였고요. 앞에는 좀 깔끔하지가 않다고. 뭐가 깔끔하지가 않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얘도 이건 써먹네. 요걸 보고 fx는 x의 세제곱으로 시작되는 3차식인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 이런 식이 주어졌으니까 뒤에는 이렇게 놓고 A, B, C의 조건을 찾자. 그런데 여기서 일단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 F-1이 0이 돼야겠다. 분모가 0으로 가니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L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얘는 0이 돼야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면 0분의 0 꼴이니까 얘를 형태 변화해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0이 되는 0인자를 꺼내서 약분하고 형태 변화를 해야 되거든? 근데 그 형태 변화하는 방법이 우리 인수분해보다는요, 다항함수일 때 로피탈의 정리라는 걸 쓰기로 했죠. 너 혹시 로피탈의 정리 알아? 로피탈의 정리는 이런 거야. 어떤 거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를 풀어도 똑같은 답이 나온답니다. 미분한식의 a를 집어넣어도 똑같은 극한값이 나오는 거야. 단 조건이 뭐냐면 fa도 0이 돼야 되고 ga도 0이 되는 0분의 0 꼴에서만 써먹을 수 있는 거야. 물론 대학교 가면 다를 때도 써요. 하지만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그냥 0분의 0 꼴만 로피탈의 정리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야, 지금 얘도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0이고 얘도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0이잖아. 그러면 얘를요 미분해서 1분의 얘도 미분해서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를 풀어도 답이 똑같이 나온단다. 그럼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 마이너스 2a 플러스 b인데 그게 2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요 조건, 그 다음에 요 조건, 그리고 한 조건이 또 주어졌죠. F1이 12보다 작거나 같대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문자를 좀 정리하자. 자, 이렇게 문자가 3개인데 시간 2개밖에 없으니까 A, B, C가 얼마인지는 못 구할 텐데요. B나 C를 A로는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일단 누구를 없앨까? 둘이 더해. 둘이 더하면 A는 마이너스 A가 되고 B는 없어지고 C는 플러스 C가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왼쪽의 숫자의 합은 2고 오른쪽도 숫자의 합은 2니까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C는 A와 같다. 그 다음에
C에다 A를 그리고 여기서 B는 바로 나오면 넘어가면 2A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B는 2A 마이너스 C는 A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대입을 해보면 fx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그리고 b 대신에 뭘 넣는다고? 2a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c는 a하고 같다고요. 그리고 나서 요 조건 f1이 12보다 작거나 같대. f1은 1 집어넣으면 a, 2a, 4a 그리고 1 집어넣으면 4a네 그냥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없어지니까 얘가 1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는 3보다 작거나 같은겨.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f2의 최대값을 구하려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8 플러스 4a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4a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돼서요 9a 플러스 6인 거야. 근데 a가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는 27 더하기 6보다 작거나 같겠지, 그지? 그래서 최대값이 33이 된다라고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알았지? 민영아, 로피탈의 정리 잘 기억해놔. 이쪽에 0분의 0꼴은요, 선생님이 로피탈의 정리로 많이 풀 거예요. 굉장히 편해. 이거 안 쓰면 되게 힘들어. 불편해. 풀이 엄청 길어져. 그래, 요거 두 문제 풀어보세요. 자,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던 건 뭐냐면 여러분도 공부를 일로 접근하면 더 잘할 수 있어. 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학했던 거 아니야. 근데 니네 현재가 고 점수잖아. 그럼 다시 생각해서 이걸 1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가설을 세우고 해보는 거지. 1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일이 성공한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접근을 했을 때 오히려 일을 잘하는 분들은 성공하는 거야. 오히려 그런 분들은 학생 때 그걸 배웠죠. 선생님도 그런 면에서 학생 때 공부 잘하는 법을 배우긴 했어요. 고민을 했던 게 고2 올라갈 때 고민을 했던 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를 엄청 고민했다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잘할까를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 또 그 방법대로 해보고 안 되면 바꿔서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이거 맞아 밀고 나가. 근데 뭐 여러분 시간이 없기도 하지만 자기가 하는 일에 관해서 확신이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확신을 가져야지 밀어붙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꾸준히 못하는 이유는요, 확신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는 건, 나 너희들한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선생님을 믿고 열심히 하면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신뢰를 주려고 자꾸. 나한테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 시킨 대로 하면 네 성적 올라간다고. 그래서 믿고 하면 성공하는 거야. 믿지 못하면 더 열심히 못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신중하게 선생님을 고르고요. 고르고 났으면 무조건 믿고 쫓아가는 겁니다. 시킨 대로 하는 거야. 하지만 한 달 정도 간격으로 분석을 해봐야지. 과연 잘하고 있는가? 이 선생님 말이 진짜 맞을 것 같은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인가는 점검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데 진짜 실력이 늘고 있는가? 이 방법이 합당한가? 가성비가 없는 건 아닌가? 가성비가 없는 건 뭐냐면 공부를 이만큼 하라 그러는데 실제로 결과로 돌아오는 건 조금일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지. 그치? 수학만 공부할 거 아니잖아. 영어만 공부할 것도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적절한 시간을 투자해서 적절한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 적절한 시간을 일단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무슨 공부든. 여러분이 생각한 것만큼 투자를 하면 절대로 결과가 안 나와. 그거보단 많이 해야 돼.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 2배는 해줘야 됩니다. 아무튼 예.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일단 예. 한 달 이상 열심히 해보세요. 예. 3월 저기 모의고사까지 해보고 나는 6월 평가까지 여러분이 밀어붙이기를 바라지만 예. 3월 모의고사 때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야지 공부할 맛이 나지, 그죠? 3월 모의고사 성적 나오면 그때 밀어붙이는 거야 쭉 6월까지. 변화가 옵니다. 자, 158번 너무 쉬워요. 좀 전에 봤던 내용이지. 그래. 우리 서윤이가 끄떡한 거 보니까 이 자식 집에서 풀어왔어. 너무 좋아. 한번 훑어보고 온 거야. 자기가 풀 수 있는지 풀어보고 안 풀리면 이게 왜 어려운지 한번 생각해보는 거지. 가다 막히는 지점이 있잖아. 거기까지 가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좋습니다. 자, 얘는 일단 여기가 3x인데 무한대로가 뭐야? 그럼 얘는 몇 차식이 돼야 돼? 1차식이 돼야 되고 최고차항 개수비가 2니까 6x 플러스 얼마 꼴이 돼야 되겠네. 그죠? 가를 보고 그래서 가를 만족하는 fx는요. 이 마이너스 x제곱 넘어가서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a 꼴이 돼야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여기에 나에 보니까 0 대입하면 마이너스 7이 돼야 되는데 뭐야? 그럼 fx는 상수항이 마이너스 7인 거잖아. 그죠? 이게 사전 문제라니 깜짝이야. 그죠? 예? 10년전 문제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f2 값을 구하면 8 빼기 12 빼기 7이 돼서 13이 답이 되겠다. 그죠?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이거. 예. 자, 그 다음 문제. 자, 165번이요. 2025 대비 수능 문제니까요. 재작년 수능 문제예요. 작년 수능 문제 아니고. 근데 굉장히 좋은 문제였죠. 얘는 3차 함수의 성질과 분수식의 극한값을 구하는 데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필요한 문제였어요. 자, 3차 함수의 성질 뭐냐면 3차 함수는 무조건 증가하거나 무조건 증가함수거나 감소함수인데 지금 최고차항이 풀었으니까 이 함수는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x축과의 교점이 하나거나 세 개거나 요것도 교점이 세 개라고 볼 수 있다. 왜냐면 여기 중근이 나오면은요 여기가 만약에 2다 그럼 fx는 x-2를 두 개를 갖고 있어야 이렇게 접하는 거야. 그래서 3차 함수는요 이렇게 된 다음에 2차 함수 1차 인수가 하나만 있거나 하나만 있고 얘는 무조건 0보다 커서요 인수가 더 이상 없는 거야. 그리고 인수가 3개가 있거나 3차 함수는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인수가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돼. 3차 함수는요 0이 되는 값이 무조건 하나는 있다고. 근데 하나거나 3개인 거야. 2개만 있진 않아. 요걸 이렇게 처리했어. 예, 그래서 3차 방정식은요 근이 하나거나 3개가 돼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분수식의 극한값. 야, 이거의 값이 존재하려면 분모만 0이 되는 경우가 없어야 되지. 만약에 분모가 0이면요 반드시 분자도 0이 돼서 약분이 돼야지만 이 값이 존재할 수 있잖아. 분모만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여기 요거의 0의 근을 베타라고 하자. 야, 이게 0이 되는 근이 하나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어. 그런데 0이 되는 근을 베타라고 하면은요 얘만 0이 되면 안 되고 얘도 0을 만들어야지. 그러면 베타를 여기다 집어넣은 2베타 플러스 1을 집어넣는 것도 0이 돼야 되는 거야. f 베타가 0이면 f 2베타 플러스 1도 무조건 0이 돼야 돼. 왜냐면 얘만 0이 되면 0분의 상수꼴이 되니까 무한대가 돼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잖아. 야, 얘가 0이 되는 값은 하나는 무조건 있다. 그런데 그 값에 대해서 얘가 0이면 얘도 0이 돼야 된다. 예. 자, 이 값에 대해서 얘도 0이 돼야 되겠네. 그러면 그런데 자,
이 식과 이 식은 같을 수가 없죠. 야, fx하고 f2x 플러스 1이 3차 식인데 이 두 식이 같아질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같아질 수가 없겠네. 그럼 여기서 점검을 해보면요. 얘가 0이 되는 근이 무조건 하나는 있어. 얘가 0이 되는 근이 무조건 하나는 있고요. 그 근에 대해서 얘도 0이 돼야 돼. 예, 그러면 크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얘도 베타. 이런 꼴이고 얘가 2차식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야, 얘가 또 다른 값에 관해서 0이 되고 얘도 또 다른 값에 대해서 0이 되고 얘가 또 다른 값에서 0이고 또 다른 값에서 0이 되면 이럴 수는 없다고. 이 식이 이 식과 이 식이 같아져야 되는 거잖아. 그러려면 그럼 이럴 수는 없는 거지. 그럼 얘는요 여기가 요렇게 인수분해 되고요. 얘는 더 이상의 근이 없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0보다 큰 2차식이 돼야지만 x에다 뭘 넣어도 이런 값이 존재하는 거지. 이런 값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생각할 게 뭐냐면 선생님이 이 문제를 많이 풀어본 적이 없어갖고 거의 한 번밖에 안 풀었겠죠. 작년 학생들한테. 선생님도 반복해서 풀어야 돼. 잘 풀어요. 그런데 얘가 베타하고 2베타 플러스 1이 만약에 다르다면 두 값이 다르다면 야, 베타를 여기다가 베타를 집어넣어서 0이 되는데 얘는 2베타 플러스 1이 0이 되는 거 아니야. 얘네들이 다른 값이면 그럼 여기다가 밑에 식에 또 2베타 플러스 1을 집어넣어서 0이 되면 요 위에 것도 또 0이 돼야 되는 거지. 뭔 소리냐면 얘네들이 다르다면 f 베타가 0이면 f 2베타 플러스 1이 0이 돼야 되는 거잖아. 지금 이거 얘기했잖아. 분모만 0이 되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근데 베타하고 2베타 플러스 1이 다르다면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어야 되지? 그런데 얘가 또 분모를 0으로 만들 거 아니야. 그럼 2베 플러스 1에 2베타 플러스 1을 집어넣는 게 또 0이 돼야 되지. 얘가 분모를 또 2베타 플러스 1이라는 값이 또 0을 만들 거 아니냐고. 그럼 분자도 분자에 대해서 요런 값이 또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0이면 f 4베타 플러스 3이 또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또 0이면요. 요걸 또 분모에 대입한 게 또 0이니까 요 분자의 x에다 요걸 대입한 거. 여기다가 4베타 플러스 1을 대입한 f 8베타 플러스 3도 또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얘가 3차 방정식인데 야, 이 값과 이 값이 다르면 이 값하고 이 값하고 이 값하고 이 값은 다 다른 값일 거거든. 그럼 얘는 그림 무한계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얘가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 돼야지만 존재할 수 있잖아. 그치? 분모가 0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얘의 근이 이거는 0의 근이 베타라면 f 베타가 0이 되는 거라고. 그치? f 베타가 0이면 얘도 0이 돼야지만 되잖아. 그래서 f 2베타 플러스 1도 0이 돼야 돼. 그럼 얘가 또 0이면 요 분모에 2베타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0이니까 요 x 자리에 2베타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0이니까 여기다 2베타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f 4베타 플러스 3도 또 0이 돼야 된다고. 그럼 x에 또 4베타 플러스 3을 집어넣어서 0이면 또 집어넣어서 f 8베타 플러스 얼마도 또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 둘이 서로 다른 값이면 모든 실수값에 대해서 이런 극한값이 존재할 수 없다고요. 이걸 만족하는 3차식 fx가 없을 테니까. 그러면 일단 얘는요. 그러면 일단 얘는
베타하고 2베타 플러스 1이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베타 첫 번째 베타하고 2베타 플러스 1이 같으면 이런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두 번째 베타하고 2베타 플러스 1이 같은 값이어서 베타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고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둘 다 마이너스 1이 돼서 f 마이너스 1이 0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럼 fx라는 식은 어떻게 돼야 돼? x 플러스 1 곱하기 얼마는 0이 돼야 되겠지, 그지? 얼마 꼴이 돼야 되겠지, 그지? 그런 다음 여기가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꼴. 아니다, 저걸로 인수분해를 직접 하자. 자, fx가 주어졌으니까. 자, 얘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일단 0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요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4가 되니까요, 얘가 0이 되니까요, b는 a 플러스 3이 돼야 되는 거다, 그지? 그래서 b에다 a 플러스 3을 집어넣으면 이런 식이 되겠네. 그럼 저 식이 1 a 플러스 3 4인데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요. 그리고 얘는 0이 되는 값이 더 이상 존재하면 안 되지. 왜냐면 얘가 0이 되는 값이 있으면 얘도 0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fx는 이렇게 생겨서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지는 마이너스 1에서만 둘 다 0이어서 그걸 인수분해하고 나면 분모는 더 이상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려면 이 식은 0보다 항상 커야지, 그치? 그럼 2차 식이 항상 0보다 크려면 판별식 a-1의 제곱 마이너스 10 얘는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얘는 a-1의 제곱이 4의 제곱보다 작아야 되니까 a-1은 마이너스 4부터 4까지가 되고요. 양변에 1 더하면 a는 마이너스 3부터 5까지의 값이 돼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f1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돼 있잖아, 그렇지? f1이 어떻게 돼? f1은 여기다 대입하면 2 곱하기 1 더하기 a 마이너스 1 더하기 4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a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a 값이 마이너스 3부터 5까지면 거기다 4를 더하면 1부터 10까지가 되고요. 9까지가 되는구나, 4를 더하면. 그리고 그걸 2배 하면 2배의 a 플러스 4는 2부터 18까지가 되겠다. 근데 문제의 조건이요, 두 정수 a, b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a가 정수면 이것도 정수일 거고요. 정수 최대값은 17이 되겠네. 그래서 이 문제의 최대값은 17이 되는 거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좀 선생님 조금 설명을 잘 못했다.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이거 답이 틀렸는데 16인데? 왜 틀렸지? 왜 틀렸을까? 선생님 중대한 실수를 했다. 왜 틀렸어? 여러분이 눈치채 줬으면 좋겠어. A의 정수를 넣어도 17이 나왔을 것 그렇죠. 이 값이 17이 될 때는요, A 값이 정수가 아니야. 왜냐면 이 값을 2배에서 17이 되는 거잖아. 야, 이 값을 2배에서 17이 된다는 건 A가 정수가 아닐 때지. 얘가 2분의 17일 때잖아.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거기에 함정을 또 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처럼 풀어갖고 이걸 17이라고 해서 틀린 놈들이 꽤 있었겠지. 꽤 있었을 거라고. 여기까지 풀고.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 전에 어디 있어? 여기서요. 여기서
A가 정수잖아. 그럼 A는 실제로는 요 사이에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2부터 4까지야. 그래서 요렇게 놓고 저값을 만드는 거야. 4 더하고 2를 곱하면 4 더하고 2 곱하면 4. 4 더하고 2 곱하면 얘도 4 더하고 2 곱하면 16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정수값 A에 대해서 최대값이 16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오히려 선생님 실수 잘한 것 같기도 해. 일부러 한 건 아니고요. 선생님 그거 생각을 못했어요. 잘 찾아줬네. A가 정수라면 이런 값이 나올 수 없었으니까. 예, 그래요. 이렇게 봐주십시오. 오늘 3개씩 끊어가려고 했는데 이거 풀고 나면 6개 남아서 나머지 문제 3개씩 끊어갈게요. 생각해보니까 오늘도 선생님이 4시까지만 수업을 해야 돼. 이번 주까지만 그렇다고 미리 얘기를 했었지, 그치? 예, 그리고 내일부터는 3시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는 내일 안 하겠지만 다음 주부터 내 수업도 3시간이야. 그래, 딱 풀어봐. 자, 이거 2개 살해봐. 158번이 너무 쉬워서 165번만 잘 생각하고 풀어야 돼. 자, 요 문제까지가 조금 중요하고요. 뒤에는 좀 여러분의 테크닉을 익혀야 되는 문제들. 자, 이 문제가 올해 여러분이 꼭 만나게 될 거야. 재작년 수능 문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날 겁니다. 학교에서 부교재를 봐도 어떤 기출 문제를 풀어도 나올 거야. 자, 얘는 다시 한번 뭐라고? 이 값이 존재하기 위해선 얘가 0이면 반드시 f 2x 플러스 1도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거의 근을 베타라고 하면 베타라고 하면 이거의 근이 2베타 플러스 1인 거야. 그래서 첫 번째 f 베타가 0이면 첫 번째는요. 베타하고 2베타 플러스 1이 같으면 이런 식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랬지. 왜냐면 얘네들이 다른 거면 f 베타가 0이면 f 2베타 플러스 1도 0이고 f 4베타 플러스 3도 0이고 f 8베타 플러스 7도 0이고 f 16베타 플러스 15도 0이고 그래서 f를 0으로 만든 숫자가 무수히 많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식은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베타하고 2베타 플러스 1은 같은 값. 그래서 베타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지. 그세요? 예. 그 베타가 마이너스 1이 돼서 fx는 x 플러스 1에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3이었나? 잘 기억이 안 나? 뭐 이렇게 생긴 식이었어. 그세요? 근데 여기서는 더 이상 0이 되는 값이 나오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여기가 0이 되는 값이 나오면 이 규칙 때문에 수많은 숫자가 0이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1 이외에 또 다른 근이 존재한다면 그걸 만족하는 3차식은 없다고. 그래서 얘는 0보다 커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이용해서 나머지 마무리하면 되는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 확인할 때 얘가 정수 조건인 것도 굉장히 중요했죠. 선생님처럼 틀린 답을 뽑아내면 안 되는 문제였다. 정확하게 풀어보시도록 하세요. 자이스토리 다시 풀게 되면 사야 되니네. 다음 주 화요일날 나 만날 때는 이거 꼭 갖고 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이때부터는요, 그냥 선생님 풀이나 해석 풀이나 똑같아요. 달라질 게 없어요. 자, 얘는 이거 딱 보고, 얘가 최고차항이 2차고 개수가 마이너스 11이어야 되잖아. 그죠? 이 식으로부터 fx 세제곱은 마이너스 11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요런 꼴이 돼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fx는 일단 x제곱 마이너스 11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야. 그리고 이걸 갖고 여기로 들어가.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도 돼. 얘가 마이너스 9해야 되는데 분모가 0이 되잖아. 그러니까 분자도 0,
1 마이너스 11 플러스 A 플러스 B도 0이 돼야 되겠지? 그리고 두 번째 0분의 0 꼴에서 뭘 쓸 수 있다고? 로피탈의 정리를 써서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 미분하고 분자 미분해서요. 이걸 구해도 되는 거야. 여기다 1 대입하면요. a-19가 나오는데 그게 마이너스 9가 돼야 되니까 a는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에다 10 집어넣으면요. b는 얼마? 0인 거네. 맞나? 맞네. 자, 그래서 fx는 뭐가 되는 거야? x 세제곱 마이너스 11x 제곱. 그런데 a가 플러스 10.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구하라는 게 이런 거거든.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곱하기 fx분의 1이잖아. 그죠? 그럼 여기다 x분의 1 집어넣으면 x 세제곱분의 1. 여기다가 x분의 1 집어넣으면 x제곱분의 11. 여기다 x분의 1 집어넣으면 x분의 10이 돼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11 플러스 10이 돼서 무한대 집어넣으면 0, 0 답은 10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가 되겠다. 별거 아닌 문제죠, 얘는. 예. 요 수리 계산만 눈에 걸려서 그것만 잘해주면 되는 거였어. 예. 자, 그 다음 문제. 얘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건데 사실 수능에서는 잘 안 나와요. 근데 평가 교육성 모의고사를 보면 참 잘 나오거든. 그래서 이 정도까지 풀어줘야 됩니다. EBS 교재에도 많이 나와요, 얘가. 예. 자, 뭔 소리냐면 1차 함수와 2차 함수가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하자. 그랬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거야. 그랬을 때 이 교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그러고 이걸 베타라고 그러면 점 A는 알파 콤마 1차식 이걸 이용해서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으면 어디다 집어넣는 게 더 편하나? 여기다 집어넣는 게 편하다. 알파 집어넣으면 알파 t 플러스 t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요걸 베타라 그러면 베타 t 플러스 t 플러스 1이 점 B의 좌표가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한테 구하라는 게 이런 걸 구하라니까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거든. A, B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해? 두 점 사이 거리. 이거에서 이거 빼서 제곱하고 이거에서 이거 빼면요 요렇게 없어지잖아. 그지?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t가 된다. 그지? 그런데 그걸 제곱하니까 이거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요 루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으로 묶어서 1 플러스 t 제곱. 그래서 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절대값 루트 1 플러스 t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잖아. 근데 구하라는 게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오마이갓 나 뭐 잘못 풀었는데? 진정아 잠깐만 저기다 집어넣으면 이거에서 이거 빼서 제곱하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t의 제곱이잖아. 잠깐만요. 내가 뭘 실수했니? 맞습니다. 잘 풀었습니다. 선생님이 잠깐 헷갈렸어. 얘를 구하면 되겠다. 근데 선생님이 이걸 상수로 생각했는데요. 지금 알파 베타는 뭐야? 이거다. 알파 베타는
얘하고 얘의 교점의 x 좌표잖아. 그지? 그래서 둘이 같다고 놓으면은요. 이걸로 넘어오면 x 제곱 그리고 저거 tx 넘어오면 마이너스 2tx 그리고 t 넘어오면 마이너스 t 1 넘어오면 마이너스 2는 0의 두근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 두근의 앞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얼마? 2t가 되겠네. 근각에서의 양에서. 그지?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그런데 여기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절대값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여기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구하면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가 되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하면 4t 제곱 마이너스 4배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가 돼서 얘는 4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8이 되겠네. 그죠?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얘를요 여기까지 내려오지 말고 위에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루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4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8 1 플러스 t 제곱이 되고. 그지? 근데 구하라는 게 t의 제곱분의 a, b의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의 값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를 t 제곱으로 나누면 최고 차항의 개수비 요건 1이고 얘는 4가 되니까 1분의 루트 4에서 이가 답이 되는 문제였다. 예, 이렇게 풀어보는 문제였는데 선생님이 약간 버벅거려요. 자, T를 넘겨서 178번 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여기는 그냥 다 가려고.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도 우리 자이스토리를 봐보면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 근데 이거는 그냥 기술적인 문제들이고 평가원 문제는 거의 없고 다 교육적 문제거든 거의. 그 테크닉들을 적당히 익혀주세요. 수리 계산적인 걸. 근데 그걸 좀 빨리 풀 수 있어야지 여러분이 학기 시작해서 보는 EBS 교재나 기출 문제들을 푸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y는 x 플러스 1 위에 두 점 마이너스 1,0과 t, t 플러스 1이 있대. 얘는요 마이너스 1,0이고요. 요 점은요 t, t 플러스 1이에요. 근데 지금 얘 좌표 알고 얘 좌표 아는데 얘 q라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거거든. 그럼 q라는 점은 이 직선의 y절편이야. 그래서 여러분은요 요 점을 지나고 얘가 기울기가 1인데 수직이니까 얘는 기울기가 얼마니 정민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이 직선을 만들면 y는 마이너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t 요 점을 지나야 되니까 t 플러스 1. 얘가 요 직선이 되겠다. 요 직선의 y절편은요 x에다 0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t가 되니까 2t 플러스 1이 되겠네.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0,2t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구하면 되는 거야. AP의 제곱, AQ의 제곱. AQ의 제곱은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야. 그래서 얘는 이거에서 이것 빼서 제곱하고요. 이거에서 이것 빼서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AP의 제곱은 요점과 요점 사이 거리의 제곱이니까 이거에서 이것 빼서 제곱하면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더하기 이거에서 이것 빼서 제곱하면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이 되겠다.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잖아. 그치? 그럼 최고 차항의 개수 4t제곱 t제곱 t제곱 그래서 2분의 4 이가 답이 되는 문제가 되겠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179번 얘 말고요 쉬운 걸 먼저 좀 풀게요. 요거 한 문제 빼고
선생님 죄송하게 30분에 상담이 하나 오기로 해 있어서 한 문제 빼고 좀 풀고 나갔다 들어올게요. 좀 자꾸 건드리면 5분쯤 넘어가서. 자, 지금 이 문제는요. y는 루트 x, y는 루트 x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위에 t, 루트 t라는 점이 있다. 여기 1,0이라는 점이 있다. 그랬을 때 요 1,0까지의 거리를 d1이라고 하고 여기 2,0까지의 거리를 d2라고 할 때 d1 빼기 d2의 극한값을 구하래요. 그럼 얘는 d1 빼기 d2는 t1이 이 거리 어떻게 돼? 루트 이거에서 이거 빼서 제곱하면 t-1의 제곱 더하기 요거에서 요거 빼서 제곱하면 t가 되겠지? 그 다음 빼기 t2는 이거에서 이거 빼서 제곱하면 t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이거에서 이거 빼서 제곱하면 t가 되겠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걸 풀려고 그랬는데 그냥 이거 유리화해서 풀면 되겠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니까.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위치에 있는 문제는요. 요렇게 2차 함수를 끊어올린 그래프. y는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그걸 끊어올리면 요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죠? 얘랑 상수함수 y는 t의 교점의 개수는요. 이 상수함수가 음수일 때 교점이 없지. 교점이 쭉 없다가 0이 되면 교점이 두 개가 생기고요. 0하고 1 사이에서 교점이 4개가 되겠다. 그치? 1이 되는 순간 교점이 3개고요. 그 다음에 1보다 커지면 교점이 영원히 2개가 되겠다. 그지? 그런데 그 FT에 1에서의 좌극한을 구하래. 1에서의 좌극한은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였어. 그렇죠? 예. 자, 지금부터 쭉 마무리하고요. 그거 한 문제만 선생님이 풀어드리고 오늘 마무리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이스토리 사갖고 저는 요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무튼 저번 주하고 이번 주 선생님 2시간 만에 수업해서 주는 거고 근데 뒤 1시간 어차피 여러분 숙제하고 클리닉이라 여러분들 채점 잘해갖고 와야지 나오고 할 게 있는 거야. 숙제를 안 해면 그때 할 게 없어. 그때 숙제하는 거니까 집에서 좀 잘 풀어오시도록 하세요. 자이스토리 삽니다. 알았지? 2027학년도 수학 2 수학 1 자 179번은 3년 전 평가원 문제인데요. 이렇게 나오면 교점의 좌표에 관해서 나오잖아. 근데 얘가 특이했던 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건 교육청 문제로 잘 나온다. 근데 이게 오히려 평가원이나 수능에 나오면요. 직접 근을 구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빈도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2차 함수하고 직선의 교점을 구하면 2차 방정식을 풀게 되잖아. 그랬을 때 교육청 스타일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게 엄청 많이 나와. 자주 나와요. 근데 수능이나 평가원에서는 이거를 구하는 경우가 별로 안 나오는데 나오더라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보다는 오히려 근을 직접 구합니다. 근을 직접 구해서 이용을 한다고 저희가 평가원 문제라요. 뭐 그걸 딱 보고 얘는 무조건 근을 구하는 거야. 얘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 단정할 수는 없어. 둘 다 트라이 해봐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y는 x 플러스 t하고 y는 x제곱이 이렇게 교점 a, b가 있는데 b에서 이렇게 수선을 그렸다. 얘는 x축과 평행한 직선이다. 그랬을 때 요점 a, 요점 h, 요점 c에 대해서 뭘 구하래요? ah의 길이 빼기 ch의 길이를 t로 나눈 극한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이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요 이 점의 x좌표가 필요한 거야. 그죠? 그래서 일단 교점의 x좌표는요 얘하고 얘를 구할 수 있지. a, b의 x좌표 어떻게 돼요?
열린 방정식의 두 근이잖아. 그죠? 그래서 연립을 합니다. 누구랑? x제곱은 x 플러스 t.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는 0이라 근의 공식에 대입하니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1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시하니까 1 플러스 4t.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이 점은 큰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4t가 되겠다. 그지?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겠어?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4t가 되겠죠. 그리고 y는 x제곱의 대칭성 때문에 c의 x좌표 얘랑 부호가 반대할 거야. 그래서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4t가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이 길이 얼마야? AH는 이거에서 이거 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에서 이거 빼니까요 루트 1 플러스 4t가 나오는 거다. 예. CH의 길이 이거에서 이걸 빼야 되잖아. 그죠? 이거에서 이걸 빼면 얘가 없어지고요. 2분의 1이 되겠네. 그런 다음에 여기 t 써놓고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구하라는 문제. 그냥 유리화해서 풀면 되겠다. 자, 유리화하면은요 리미트 t는 0으로 갈 때, 자, t 루트 1 플러스 4t 플러스 1 위에는 1 플러스 4t 마이너스 1이 돼서 없어지고 t로 약분하니까 여기는 4가 되고 t에다 0 집어넣으면 루트 1 더하기 1분의 4 하고 2가 되겠네요. 이렇게 풀어보면 되는 문제였어.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죠? 예, 근데 이거 근과 캡사의 관계로 들어갔으면 피곤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가원 치사한 수도 있어. 야, 애들 이거 보통 맞으면 근과 캡사의 관계를 연습하잖아 우리가. 근의 공식으로 푸는 문제가 거의 없다고 이걸. 그래서 평가원이니까 근의 공식으로 풀 수도 있다. 근과의 개수와의 관계로 푸는 게 기본이다. 하지만 평가원에서는요 그런 테크닉들을 싫어해요. 틀에 박힌 테크닉들. 그래서 오히려 근을 직접 구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5분 안에 마무리하시고 가시고요. 예. 내일 정확한 시간표를 말씀드리는데 다음 주에 화요일에 몇 시? 수요일은? 목요일은? 2시. 금요일은? 금요일만 3시야. 알았지? 네. 자, 그래. 내일 보도록 합시다. 전달 사항 있으면 내일 와서 얘기할게요.